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강세와 글로벌 경제 성장 부진이 수출 감소를 불러왔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2월 무역 적자가 전월 수정치인 398억 달러 대비 17.1% 증가한 46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1,000건 증가한 27만 8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올려잡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다만 유로존 고용 문제는 여전히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3%로 올려잡았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4.2% 오른 배럴당 50.48달러에 마감됐습니다.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다가 4일 폭락했던 WTI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배럴당 5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리비아에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김혜영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세 가지 키워드, 국제유가와 지표 그리고 그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요. 간밤 국제유가는 또다시 변동폭이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리비아에서 원유 생산량을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현재 5% 올라가며 50달러 선 위에서의 움직임입니다. 또한 장 시작 전에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적었습니다. 11,000건이 올라서면서 27만 8천 건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부진했던 쪽은 12월 무역수지 적자 폭입니다. 2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국제유가 하락과 더불어 달러와 강세 흐름에 수출주들이 주춤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그리스입니다. 전일 ECB에서는 그리스의 국채를 담보로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또다시 600억 원 이상의 이 기금을 긴급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하루하루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미증시 마감부터 확인하시죠. 미국 3대 지수 모두 다시금 상승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나 실적과 M&A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트위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1% 이상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먼저 마감된 유럽시장 마감 확인하시죠. 자, 유럽시장 현재 영국과 프랑스는 강보합권의 흐름이었습니다. 반면 독일이 나흘 만에 조금 쉬어가기가 연출됩니다. 0.05% 약세에서 마감됐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시죠. 전일 드디어 기다렸던 코스닥 600선을 넘어섰습니다. 6년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거의 7년 만에 고지 달성을 이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선을 지켜줄 수 있을지 여부 참 중요합니다. 중심 잡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상로 멘토 자리하셨네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 AS 두 종목 들어볼 텐데,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전일 추천했던 현대리바트 하루 만에 조기 목표 달성됐습니다. 따라서 승이 하나 더해졌는데요. 반면, 지난주 금요일 추천했던 효온스는 흐름이 부진했습니다. 손절가 터치하면서 패가 되셨는데요. 따라서 현재 승률 56승 55무 36패입니다. 두 종목 흐름이 좀 엇갈렸어요. 저희 현대리바트 먼저 AS 해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빠진 것부터 할게요. 휴원스부터 하겠습니다. 자, 휴원스 한번 같이 보시면 뭐 빠진 게 일단 급하니까요. 자, 지금 일단 좋은 모습이 유지가 됐는데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소폭 조정 국면에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자, 하단 국면 자체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광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천하고 난 다음에 미끌려서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하지만 일주일 동안의 이 변동폭 자체를 우리가 체크하기에는 상당히 조정이 나타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패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마이너스권으로 끝나기 때문에 당연히 패죠. 패가 1패가 늘어났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휴원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더 보시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죠. 거기에 휴원스는 다이어트 약을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이 종목군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리바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샘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지금 가구업체들이 이케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렌드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케아가 들어오자 가격 경쟁력 자체를 좀 더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캐파가 커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만큼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어느 정도 변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고, B2B의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를 봤을 때 현대리바트는 범현대가의 지속적인 납품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일단 6%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났는 상태고요.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세가 붙었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원스의 아쉬움을 현대리바트가 조금 더 상쇄시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확인해봐야죠.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DNF라는 종목인데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D군이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겠고,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앞서서 고가권역 자체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 자체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DNF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화재가 한번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제 빠졌죠. 하지만 그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래도 또 좋은 실적이 또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화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자,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게 1분기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21,600원, 21,2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 좋습니다.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항상 똑같죠. 시초가. 우리 프로그램의 시초가 공략이에요.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선은 20,05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DNF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무료 세미나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강연의 공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내일이죠. 2월 7일 토요일 유한타증권 구로지점에서 구로역 2번 출구입니다.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날 2월 8일 일요일에는 그 NH투자증권 목동 WMC 지점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오목교역
1번 출구입니다. 꼭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시간 활용하셔서요. 2월 시장에서는 수익 좀 보셔야죠. 여러분들 이번 강연을 꼭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요일장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닥의 힘이 좋습니다. 현재 606선에서의 흐름입니다. 코스피도 1950선 위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출발 전략 두 분과 세워보도록 하죠. 뉴스탁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재 개장 분위기부터 짚겠습니다. 코스닥 쪽이 좀 뜨겁네요. 네, 역시 오늘도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저께 600포인트 이상에서, 6년 한 7개월 만인가요? 6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이 됐고, 오늘도 거의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606포인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한 흐름 좀 더 연출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약간의 움찔을 하는 모습을 띌 수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히 600포인트 이상에서, 안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일단은 약세로 전환됐고요. 약보합권에서 1950포인트, 어저께 1950포인트 지지 여부 성공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에 밀리다 보니까 좀 투심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지수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분간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물을 본다라면 선물의 영향이 좀 크죠. 그러니까 어저께 외국인 선물을 좀 강하게 한 8,000개가 넘게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억압하는 바람에 베이시스가 완전히 안 좋아졌다는 것이죠. 상당히 거의 백어데이션 수준으로 베이시스가 약화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 상승률을 막고 있다. 해외 증시는 1% 가까운 상승세, 일본 증시도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코스피가 못 가는 이유는 선물의 영향이 크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조금 베이시스가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을 좀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조금,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높은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1,100원대까지 돌파시켰다가 다시 1,090원, 1,080원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1,085원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하루 진폭이 5원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건 상당히 좀 변동성 높은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 바닥권을 형성시켰다라고도 말하기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모습을 방향성을 찾기 힘들다. 박스권 행보세를 좀 변동 큰, 그러니까 1,100원에서 1,080원대 사이에서의 변동성 높은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입니다. 전일 꾸준했던 연기금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선물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강했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 양시장 수급 상황 확인해 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450억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490억 순매도, 기관이 이제 29억 정도 순매수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건 개인 쪽과 뭐 기관이 좀 사는데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 모습들, 이 부분이 코스피 쪽에서는 좀 특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기관 내에서 수급 주체별로는 금융투자나 투신 같은 경우에 소폭 매도, 뭐 보험,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이쪽은 소폭 순매수, 이렇게 좀 상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업종을 좀 한번 보죠. 오늘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서비스, 그리고 전기가스, 철강금속, 보험, 의료정밀, 은행, 비금속 이런 순으로 좀 많이 사고 있고요. 매도 폭이 좀 큰 업종들은 일단 뭐 대형주 또는 운수창고, 제조, 운송장비, 전기전자, 금융, 유통 요런 업종들이 좀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조금 늘려가는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늘 기관 전체적으로 운수창고 쪽에서 좀 많이 매수폭을 좀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섬유의복, 그리고 철강금속 이런 업종들에 있어서 좀 순매수폭을 좀 늘려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연기금들이 많이 매수 참여했는데, 오늘 연기금이 좀 많이 사는 업종은 섬유의복, 제조, 그다음에 운송장비, 운수창고, 그리고 전기전자, 화학금융 이런 순으로 좀 매수폭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양기관에서 동시에 좀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철강금속 정도,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중에서 철강금속 정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수급 주체가 좀 매도폭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건 운송장비, 전기전자, 유통, 금융 이런 업종들,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기계도 그렇습니다. 소폭 양매도 보여주고 있다. 건설과 증권도 양수급 주체가 모두 매도폭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191억 순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3억 148억 순매수하면서, 또 오늘 상승 원동력은 양수급 주체 매수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업종을 좀 한번 보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IT 쪽,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방송 서비스, 반도체, 인터넷, 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에 대한 순매수폭을 좀 가지고 가고 있고요. 기관 쪽은 제약, 그리고 제조, 그리고 IT 하드웨어, 반도체, 디지털 컨텐츠, 방송 서비스, 벤처, 소프트웨어 이런 순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급 주체가 좀 같이 매수폭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 거를 살펴보면, IT 쪽, IT 지수,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벤처, 그리고 코스닥 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리고 방송 서비스,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은 양매수를 좀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양매수가 좀 들어오는 업종들은 여전히 견고히 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좀 수급적인 특징이 더 많이 나타나는 장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짚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파란불 켜고 있는 업종이 조금 더 많고요. 코스닥은 대부분 빨간불입니다. 특히나 제약 3%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데요. 현재 분위기 좀 어떤가요? 네,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강한 업종군들이 좀 많이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좀 이제 코스피 시장은 좀 이제 업종별로 좀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은 유가의 반등 영향에서 그런지 몰라도 화학주들이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뭐 LG화학이 2%대 가까운 상승세, 그 정유주 SO일도 1.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타 다른 화학주들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좀 띄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철강금속 쪽에서도 조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타 다른 철강주들도 전체적으로 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4%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전기가스업도 약간의 강세를 띠고 있고, 오늘 이제 운송장비 쪽에서 보신다라면은 조선주들이 조금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다. 근데 조선주의 변동성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서 조선주의 추가적인 상승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현대모비스가 좀 큰 폭에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현대차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운수창고 쪽에서는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정몽구 회장의 주식 재매각에 대한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2%대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그룹 내에서도 약간의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고요. 반면에 항공주들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약세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증권주들이 조금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증시가 좀 안정화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코스닥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코스닥의 상승폭은 조금 줄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군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컨텐츠 관련해서는 SBS 컨텐츠 허브가 런닝맨의 효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오늘 급등세를 계속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디지털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게임주들이 오늘도 약간 급등세를 좀 많이 띄고 있습니다. 게임빌, 한빛소프트, M게임, 데브시스터즈 모두 이제 게임주들이 거의 뭐 상위 랭크돼 있을 정도로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뭐 일부 전자결제주라든지 응원주들도 조금은 약간 협력관계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게임주들 말고요. 다른 이제 그런 성장성의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제약주 중에서 셀트리온이 급등세를 좀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화이자사가 M&A에 대한 발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하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뭐 급등세를 띄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약주들 혹은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도 조금 강세를 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자, 하루하루 변동폭이 참 큽니다. 오늘 5원 20전 하락하면서 1085원에서 출발됐습니다. 자세한 동향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 전화 연결해 확인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동향 확인해 주시죠. 네, 금일 외환시장 그리스 우려가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위험 선호 현상 강화로 인하여서 하락세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도 지금 1085원대에서 하락세를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그리스 우려 재무각과 원유가 하락 영향으로 인하여 상승세를 보였던 환율은 하루 만에 그리스 우려가 약화되고 원유값이 다시 50불을 회복하면서 하락 압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22가 그리스 국채를 담보물로 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리스 우려가 부각되었으나 어제 다시 22가 그리스 은행들의 600억 유로의 펀딩을 허용할 것이라는 보도로 인하여서 그리스 우려가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기다 독일 경제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유로화의 강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또한 어제 원유 재고 상승으로 인하여 급락세를 보였던 원유가 다시 반등하며 50불대를 다시 회복하면서 위험 선호 현상이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뉴욕시장에서 거래된 1개월물 NDF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시 1080원대로 진입하며 마감한 모습입니다. 종가는 1087원 50전에 최종호가되었으며 1개월물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전일 서울한시 종가 대비 3원 95전 하락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역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하락세로 출발 후 현재도 계속 하락세를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상승 제어들이 해소된 만큼 오늘 외환시장도 계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된 미국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또다시 줄어들면서 미국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오늘 발표되는 미국 실업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국 신흥 경제국들의 연이은 금리 인하로 인한 국내 금리 정책 기대감으로 매수 심리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져 1080원 중반대에서는 하단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오늘 외환시장은 상승 재료 해소로 인하여서 하락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예상 레인지는 1084원에서 94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동향 확인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돌발 종목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셀트리온이 급등세가 연출이 됩니다. 13%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이 화이자의 M&A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이 좀 원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가능 쪽은 예스24입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00%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 흐름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 급등하는 이유는 이제 화이자의 이 호스피라 인수에 대한 수혜가 이 셀트리온 쪽으로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일었죠. 일단 화이자는 호스피라 주식을 주당 $90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인수 목적이 주사제와 바이오시밀러 쪽의 사업 강화를 위한 부분, 이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화이자 쪽의 호스피라 인수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사업 가치 상승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이 호스피라라는 회사가 유럽과 캐나다 쪽에서 셀트리온이 개발한 램시마와 동일한 제품인 임플렉트라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임플렉트라는 램시마와 동일하게 셀트리온이 생산하는 제품이고요. 최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호스피라에 $2억 규모의 시비를 발행을 하면서 호스피라는 램시마의 북미 지역 독점 판매권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호스피라가 만약에 제네릭 의약품 쪽에 이제 7위 업체인데 주사제약 제네릭 시장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화이자의 영업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셀트리온이 향후에 이제 램시마의 시장 성장 가능성에 굉장히 좀 이 투자자들이 환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좀 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호스피라가 엮여져 있고 호스피라를 화이자가 인수를 하기 때문에 또 화이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변형이 됐고요. 호스피라가 주사제형 제네릭 제품의 글로벌 선두 업체고 시장 점유율 마켓 셰어가 36%인데 이 호스피라가 의약품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MMS라고 하는데 이 의약품 관리 시스템 시장에서도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1위는 이제 케어퓨전이라는 회사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셀트리온과 함께 글로벌 선두권에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호스피라가 상위권에 포지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괜찮은 회사인 거죠. 그래서 결국엔 셀트리온은 호스피라 플러스 거기다 화이자의 어떤 배경까지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오늘 셀트리온에 강한 매기를 형성시키게 되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기술적으로는 오늘 뭐 뉴스플로우에 의한 갭상승 이후에 뭐 차익 실현 내지는 매물 공방들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종가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당장에 좀 사시라는 말씀보다는 일단 갭을 메우거나 좀 조정이나 음봉이 좀 나오기를 기다렸다 진입을 하는 게 맞죠. 물론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은 좀 발판은 마련은 했다. 이 부분은 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주가 반응은 역시나 뉴스플로우에 의한 급등 양상, 이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옙스24인데 지난해 이제 호실적이 좀 나왔죠. 그래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연결 재묘제표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08억, 당기순이익이 198억,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375%,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32.8% 증가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에 굉장히 좀 호실적이 나왔고, 매출액은 4,169억 9,4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26% 증가를 했죠. 그래서 뭐 매출액도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더 많이 늘었다.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 S24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뭐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S24에 대해서 뭐 크게 뭐 공격적인 매수 이런 부분을 얘기할 건 아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늘 좀 결정을 잘 하셔야죠. 일단 뭐 호실적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만약에 고점에서 못 팔았다면 이제 이걸 들고 넘어갔느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더 보느냐, 더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하느냐, 아니면 여기가 정체라고 느껴서 좀 조정이 나오기 전에 차익 실현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다음 주 월화 한 1, 2거래일 정도 더 보시고 좀 판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8,940원을 뚫어놨고요. 그 다음 자리는 한 10,000원 수준, 이제 그러니까 10,000원대, 10,000원에서 11,000원대 수준의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2010년도에 이게 14,000원까지 갔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9,000원에서 10,000원대까지는 좀 한번 시세를 더 뽐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은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좀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이 블록딜 성공하면서 불확실성 해소가 됐어요. 현재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은 이테크건설입니다. 역시나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영업이익 발표가 됐는데 급증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 8% 정도의 강세 연출되고 있네요. 현대글로비스 먼저 확인해 주시죠. 네, 현대글로비스가 한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상승폭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종목 계정이 이제 23만 500원에 블록딜 성공을 했죠. 전체 13.39% 정도 지분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30%에서 딱 10주 모자른 29.999% 정도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매각 규모는 1조 1,576억 원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정거래법상 30%가 지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부담감이 없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의 성장성이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실적을 발표했을 때, 매출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조금 감소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사업을 좀 다각화했던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영업이익률 감소가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뭐 지분 30%를 해서 10주 모자르게 주식을 팔았다고 해가지고 이제부터 현대그룹이 현대글로비스에다 모두 다 일감을 몰아줄 것이냐, 사회적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점차 개선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대기업군들이 오히려 중소기업하고 상생하는 움직임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는 단발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상승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여기서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리스크는 좀 없겠습니다만은 반등 자체는 강하지 않다. 24만 초중반에서의 지지력 확보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테크건설이 상한가를 거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워낙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뭐 호가 하나로 4%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이 뭐 40배가 올랐다는데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테크건설이 영업이익이 40배가 올라서 82억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이 8,772억인데 이테크건설의 주가가 올라온 것은,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건설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테크건설 자체의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군장에너지 지분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최근에 좀 올라갔던 부분들도 그러한 역할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40배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가는 것은 제한적이다. 워낙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자칫 좀 급등락을 연출시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추격 매수는 조금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섹터 화장품주입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잘 가네요. 아무래도 국내에는 설이고요. 중국 춘절이라고 하죠. 요커들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한국 가구입니다. 지난해 역시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2% 정도, 현재는 상승폭 많이 줄였네요. 먼저 화장품부터 확인해 주시죠. 화장품주들이 다시 좋아지는, 주가가 좀 상승하는 이유는 역시나 춘제, 그리고 또 뭐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설, 연휴 이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요코드 중국 관광객들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여행주도 많이 올랐고요. 뭐 호텔 관련주,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국엔 또 화장품주들까지,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들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콜마, B&H, 코리아나, 아모레, 뭐 다 좋은 모습들. 화장품 업체들이 또 실질적으로 4분기에 양호한 실적 전망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또 어제는 또 줄기세포로 화장품을 만드는 줄기세포 화장품 관련주들, 코스온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메디포스트 다 또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큰 메인 테마는 이 중국 소비, 이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판단을 잘 하셔야죠. 과연
설 연휴가 지나고도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설 연휴 전에 마무리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정 전후로 해서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그 위에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투자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 차익 실현 시점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규를 진입해서 먹을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엑시트를 할 어떤 시기를 조율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끝이냐? 저는 끝은 아니라고 좀 보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뭔가를 좀 판단을 해야겠죠. 이번 춘제가 지나면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냥 롱텀리한 중국의 어떤 수요라든지 중국의 전체적인 한국 화장품에 대한 니즈 이런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그 부분은 뭐 아직까지 따질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까지 최근의 상승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단기간의 상승은 일단 뭐 이벤트적인 플러스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가구주들 한국 가구 일단 계속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실적 개선이 나왔죠.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60억 7,566만 원, 전년 대비 74.9% 증가했고요.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도 결정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또 같은 기간 매출액이 461억 5,142만 원, 14% 정도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이 51억 8,071만 원, 88.6% 증가했습니다. 한국 가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좀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가구주들이 전체적으로 실적 호조에 대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샘도 그렇고요. 한샘 역시 지난해 4분기 시장 전망치 웃도는 수치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가구주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장재, 외장재,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주들, 뭐 여러 가지 건설 관련주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건자재 업체들이나 인테리어 업체들은 상반기에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좀 몇 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좀 이런 이 건자재라든지 내장재, 외장재, 외골재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좀 강조해 드렸으니까 일단 상반기에 좀 보시고요. 한국 가구에 오는 상승은 일단은 뉴스, 그러니까 실적 호조에 의한 단기적인 시세 분출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밀린다고 덥석 사시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 좀 갭이나 음봉을 좀 내준 이후에 이런 매수 참여를 하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이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SBS 컨텐츠 허브입니다. 연일 강세 흐름이 나옵니다. 중국 시장 때문인데요. 다음 종목은 CJ E&M입니다. CJ 전일 그룹 계열사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됐습니다. 제일제당도 흐름 좋았고요. 특히나 CJ E&M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긍정과 부정이 좀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올해 실적 개선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 흐름 확인해 주시죠. 네, SBS 컨텐츠 허브가 작년 초에는 이제 별 그대로 급등세를 띄더니만 올해는 이제 그 런닝맨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강세를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 한 이번 주에만 거의 한 6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60, 70% 가까운. 아무래도 런닝맨 자체가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런닝맨 차이나 버전이 극장판으로도 인기를 좀 끌고 있고, 바이두넥 팬카페에 있는 이제 그쪽에서 드라마 관련 상품을 판매 계약을 좀 했다고 하죠. 알리바바 티몰에 이어가지고, 어쨌든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연애 이런 쇼프로 관련해가지고 판매처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부분들, 충분히 주가를 재평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숨에 한 18,000원대를 복귀를 했다는 부분들, 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한다면 20,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이상에서는 조금은 일단 차익수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좀 착실하게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수익은 20,000원 이상에서는 조금은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주가 자체의 성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과다하게 올랐다는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CJ E&M이 어저께 매출을 발표를 했죠. 뭐 영업이익이 97억 나왔고요. 다만 이제
단기 순손실은 390억 정도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규모를 본다면 적자지만서도 방송이라든지 공연 관련해서의 영업이익률,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띠고 있다. 뭐 최근에 CJ ENM에서 이제 만드는 드라마라든지 쇼프로 이런 것들은 거의 공중파를 상회하는 모습을 띠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년부터 계속 보여줬다는 부분도 올해도 그러한 것을 연출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자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CJ ENM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영화도 거의 이제 분기별로 상당히 대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이순신에 이어서 이제 그 국제시장이 4분기를 먹여 살렸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영화 관련된 수익률 증가는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중국에 개봉한 수상한 그녀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 국내 시장뿐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올해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도 조금 강세를 띠고 있는데, 다만 어저께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요. 심리적 저항선이 한 43,000원대에서의 약간의 방향성 탐색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 43,000원, 44,000원 안착 여부 확인하고 접근하시면은 중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돌발 종목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투자 전략 확인하는 시간이죠. 오늘 장 전략 어떻게 갖고 갈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좀 조정이 나오고 코스닥은 좀 신고가 또 나왔다가 좀 약간은 소강 상태인데, 저는 좀 시각이 다르거든요. 뭐 코스닥이 좀 빠지는 틈을 타서 저는 경기민감주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경기민감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화학, 조선, 철강 뭐 이런 업종들인데, 저는 경기민감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충분히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학, 조선 쪽 그리고 철강 쪽은 좀 긍정적으로 계속 시각을 유지하시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뭐 여러 가지 유동성 유입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들로 좀 판단을 하시고, 많이 오른 코스닥보다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전략 한 분과 더 세워보도록 하죠.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는 여전히 뭐 우려감보다는 기대감 좀 더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약간은 이제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코스피 시장은 못 가는 것에 대한 걱정, 코스닥 시장은 좀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은 뭐 길게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뭐 600포인트 초반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된다라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다만 최근에 중소형주 사이에서의 업종별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업종군들은 약간의 거품,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는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이 쉽지가 않죠. 1950포인트대를 좀 이탈하려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보신다라면 기간 조정의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라면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다음 주 옵션 만기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조금만 개선되는 모습을 띈다라면은 의외로 좀 좋은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같이 연관 지어서 너무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분위기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하시죠. 1950선 깨고 내려왔습니다. 현재 1949선에서의 흐름입니다. 0.19%의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확인하도록 하시죠. 전일에도 강한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빠르게 팝니다. 1,000억 원 넘어서는 매도 흐름입니다. 여기에 기관까지 가세를 하네요. 59억 원의 매도 우위. 반면 시장 받치는 쪽은 개인입니다. 1,118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확인하시죠. 600선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0.65%의 상승 흐름. 현재는 장 시초가보다는 조금 내려왔네요. 604선에서의 흐름입니다.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삽니다. 특히나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매수 장초반 조금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217억 원, 외국인이 82억 원의 매수 우입니다.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274억 원의 매도 우입니다. 네, 이어서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증권사 오인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일승 차장입니다. 시총 2위 셀트리온의 힘, 현재도 셀트리온 잘 가고 있습니다. 화이바 M&A와 관련해서 현재 흐름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 코스닥 신고가 경신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정영훈 팀장입니다. 4분기 실적 우려감은 완화되고 있고 시장은 반등이 계속해서 시도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대형주 매매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IT와 스마트폰 부품과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입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순항할 것이다. 중소형주를 접근하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2분과 세워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석관동지점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소형주 섹터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중소형주를 지금부터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12월부터 1월 효과 있을 테니까 계속해서 중소형주 위주에서 이제 실적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 근데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려면 개인의 노력보다는 조금 주변의 도움, 주식 브로커라든지 주변에 있는 그런 금융업계에 이제 종사하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시장 상황을 보면은 우선 MSCI 지수는 0.74%, 그다음에 야간 선물도 0.74% 상승해서 좀 오늘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좀 예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이 대형주에서 벌써 1,000억 원 정도 매도가 나와서 대형주는 조금 코스피 지수는 약간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2 통화정책 이후 그 캐나다라든지 덴마크 그리고 스위스 등 그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서 이제 호주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시장국들의 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그 경기 부양 의지를 좀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경우에도 그 기준금리 인하의 후속 조치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글로벌 그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대라든지 금리 인하 기조 속 그 국내 증시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약간 부담스러운 점은 이제 조만간 저희가 이제 구정을 앞둔 점이라든지 코스피 시장에서 그 외국인 수급 개선이 약간 제한이 되고 있고 2월 상승 과정 속에서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저희 구정도 앞두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많이 쓸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시장이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단기 조정 가능성이 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가가 굉장히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면은 국내 증시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크게 봤을 때는 롱 포지션으로, 사자 포지션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다음 주 좀 조정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좀 관망 자세를 보이시던지 조금 오늘 매수를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약간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다음 주에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실적 개선주, 그리고 턴어라운드주,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통신 장비주, 바이오주, 그리고 증권주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그리고 금융투자업계 종사하시는 브로커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 상담을 통해서 좀 실적 개선주를 개인 찾기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주를 좀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야 할 섹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안상현 대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상현 대리님과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명수 예병구 멘토입니다. 시장이요, 또다시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안전해 보입니다. 이제 600을 넘어서서, 금일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604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죠. 제가 왜 시장을 자꾸 낙관적인 입장에서 좀 바라보시라, 위로 드는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를 자꾸 드렸느냐 하면, 지금은 그렇게 시장 자체의 불안 요인이 그렇게 많이 상존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언제든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수급상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한쪽으로 다 전체적으로 이래 쫙 들어 올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 또 그리고 바닥권역에서의 상승,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면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힘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종목군과 진한 종목군 위주로 살펴보면서 오늘 장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또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전자 쪽이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과 다른 쪽에서 지금 매수세를 어느 정도 빼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결국은 실적 위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려야 될 것은 실적이 턴되는 쪽이라든가, 뭔가를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부과될 수 있는 쪽을 자꾸 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좀 참고를 해보시고, 자동차 쪽도 오늘 좀 좋지 못하고, 조선정유화학이 그나마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죠. 철강, 기계, 건설 모두 뭐 지지부진합니다.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증권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형 종목군들에서는 별로 그렇게 그닥 큰 힘이 느껴지지 않는 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사물인터넷 들썩입니다. S넷이 벌써 5%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코콤이 다시, 코콤이 이제 15,000원 부근입니다. 자, 이거 참고해 보세요. 벌써 5,000원, 여러분들께 5,000원 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코콤이 벌써 15,000원대다. 그럼 거의 200% 가까이가 지금 넘어온 거예요. 그죠? 그 점도 참고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가 지금 또 올라오고 있고요. 유양 DNU라고 라이파이 관련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강한 상승세를 또 만들어 또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계속 제가 또 미래차 관련주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코디에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이 또 지금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들 좀 참고를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좀 강한 군을 형성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요, 어제 화이자의 그 대규모 M&A 소식과 관련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시초가를 너무 높게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에이텍이라든가, 에이텍도 지금 한 4%대 되는, 오늘 한 6%까지 장중에 올랐었죠. 근데 이게 지금 급등락이 좀 심해요. 그 다음에 MC넥스 지금 잘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MC넥스나 아바텍, IT 관련주로 그때 꼽아드렸던 종목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섬유의복 관련주로는 신원이 조금 잘 올라오고 있네요. 자, 제가 한 주간 정리를 좀 빨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간다 3,000포인트 시간요. 여기서는 위험자산 선호도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유럽은 우려와 기대감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시장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요일 장 시황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요일이죠. 간다 확 간다에서는 고점 부근에서의 바닥다리지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루한 구간 반복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돌파가 될 것이다. 590선만 지지가 되면, 그날도 590선을 밑으로 뺐어요. 근데 분명히 장 후반에는 590선을 지지를 할 것이다. 지지가 된다면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 춘절 관련주하고 3D 프린팅 관련주 산업적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 얘기를 딱 드리고 나서 바로
KDC, 제가 이날 종목도 얘기 드렸어요. 하이비전 시스템, 스맥, TPC, KDC, CTL을 얘기 드렸는데, KDC가 수요일 날 상한가를 갔고요. 그죠? CTL이 목요일까지 가격 제한폭 올랐다가 좀 빠졌습니다. 윗골이 약간 달았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종목군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시간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물론 그 방송이 나갔죠. 그죠? 수익을 말하다가 나가면서, 이제 KDC는 그날 이미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날 이제 확실히 매수세가 몰린 부분이 CTL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수요일이죠. 이제 간다 확 간다에서는 주도 섹터는 여전히 전차다. 그런데, 사물 인터넷,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전자 쪽에서는 사물 인터넷, 자동차 쪽에서는 미래차가 선두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환적 차원의 섹터만 구별하시면 된다. 이 얘기도 좀 드렸는데요. 그 얘기가 좀 참고가 됐었으면 좋겠고. 사물 인터넷 미래차 관련주로는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결국은 통신, 장비, 제품, 비콘, 그죠? 충전 인프라, 경량화. 이렇게 딱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충전 인프라를 제가 왜 먼저 꼽아드렸는지 그것도 오늘 장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벌써 충전 인프라 쪽에서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아침 프로 출연해서 아무렇게나 얘기하려고 출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면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들이니까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다 또 간다에서는 국제유가 반등세가 뚜렷하다. 자, 요 얘기 좀 드리면서 그날 근데 국제유가는 좀 급락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스마트카, 어제 목요일이죠. 스마트카, 전기차, 수소차인데, 여전히 차량 소프트웨어 시장하고 차량 경량화에 좀 집중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차 섹터로는 충전 인프라 또 얘기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 콘덴서, 커패시터, 차량용 소프트웨어, 경량화 쪽을 좀 집중해 보시면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2월장 이제 또 2월장으로 이제 마감 쪽으로 계속 넘어가겠죠. 2월장 리스크, 코스닥 리스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쯤 2월 20일쯤부터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리스크와 급등이 상존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바로 반기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법인이죠. 그죠?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 감사보고서 미제출되는 데는 이제 2월 한 20일 이후부터는 조금 불안한 기업들은 급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전체의 하락장을 좀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관리 종목 탈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페이턴 이런 것들은 관리 종목, 탈피가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또 2월,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조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코스닥은, 늘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가 늘 해마다 문제가 좀 되어 왔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감사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좀 제껴야 될 것은 뭐냐면, 여전히 위험한 리스크군은 무조건 제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이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즉 관리 종목 탈피라든가 그 다음에 법정 관리 이제 법정 관리 탈피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주식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에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성장성이 부각이 되거나 재무사항이 개선이 되거나 실적이 폭발적 성장세로 돌았을 때 이것들은 가장 주식에서의 큰 변화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릴게요. 참 무료 방송 있어요. 제가 요거 방송을 마치고 나서요. 10시 10분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 방송을 합니다.
또 신문 강좌죠. 여러분 신문 강좌 이제 왜 듣는지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은 다들 그걸 느끼고 계십니다.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호랑말코 있죠. 호랑말코 같은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기로 딱 들어오시면 저와 소통의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병군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장 구간 코스피 지수 0.19% 하락합니다. 현재 1948선에서의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굳건하게 자리 지켜냅니다. 현재 605선에서의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장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시지는 않되 그래도 이번 분위기 타고 수익률 보셔야겠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의 방향성 제대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장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